안녕하세요. HLB의 변론기일이 나왔습니다. 2021년 2월 15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HLB랑 하이투자증권이 옵티머스 300억으로 소송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3월 16일에 서울 남부지법서 1차 변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후 2시 45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HLB는 6월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원고가 HLB, 피고가 하이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소송 가액은 사기당한 300억 원. HLB가 민사소송을 걸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변론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변론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래서 변론을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모이는 것. 이거를 거치고 나면은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바로 여기 변론 기일에서 재판이 전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HLB는 지금 여기 변론 기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날 모여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변론 기일이라는 것은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원, 당사자, 그 밖에 소송 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난 경우에 재판장은 변론 기일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론 기일, 재판받는 날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변론 기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변론 종결이 되죠. 그리고서 선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론 기일이 나왔다는 것은 변론 준비 기일도 거쳤다는 거죠. 이때는 뭘 했느냐? 재판장이랑 원고 HLB, 피고 하이투자증권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변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하는 날, 변론 기일에 모이면은 판사랑 원고랑 이야기를 하겠죠. 제출 서류만으로는 판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잡고 좀 더 명확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짧습니다. 사안별 5분에서 10분 이내에 재판이 종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 기일에 출석하면 아마 30초 이내로 끝납니다. 그래서 판사가 원피고 더 주장하실 사안이나 제출하신 거 있나요? 있다 하면 속행, 없다 하면 바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우리가 뭐 영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치열하게 주장하고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변론 기일 날짜가 오후 2시 45분이죠. 시간을 분을 쪼개가지고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사건들이 진행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15분 단위로 뭐 2시 30분에는 다른 거 하고 2시 45분에는 HLB 거 하고 3시에는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변론 종결이 나오는데 재판이 끝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원고, 피고 모두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낼 자료도 없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판단해서 결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변론 재개 신청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새로운 증거 자료가 나온다던가. 그 전에 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몰랐던, 놓쳤던 새롭게 발견된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또 다시 재개를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얘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판결 선고를 하겠죠. 근데 변론 종결에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고 한 달 후에 별도로 판결 선고를 하는데 판사도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곧장 쓰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판결을 선고했으면은 판결문이 송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등기 송달된다고 하니까 뭐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다는데 뭐 하이투자증권에게 보내지겠죠. HLB도 받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 확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 판결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불복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소, 상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좀 더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만족하고서 불복 신청을 안 하면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이 경우 있었죠. 판결을 겸허히 수용, 재상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수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공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여기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되고 더 이상 법적 판단을 받지 않게 되었다. 끝까지 싸워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인데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실익이 적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 싸워본다고 해서 뭐가 조금 더 나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상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은 그대로 확정이 돼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은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면은 바로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했는데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꾸며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기 행각이 드러나지 않았었던 이유는 예탁원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료의 기록 유지 의무에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 60조에 자료가 위 변조 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예탁원을 징계했다라고 또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HLB 아파트님이 페롭토시스를 촉진하는 작용 기전이 있다라고 저번에 알아봤습니다. 거기서 등장했었던 것은 철분인데요. 헤모글로빈이 붉은 이유는 철분 때문이죠. 철분은 산소 운반책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드는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철분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균들에게도 필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철분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뭐 기생충부터 암세포까지. 자, 철을 먹은 다음에 세균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요, 요게 그람 파스티브 박테리아, 우리가 그람 양성균을 공부했었잖아요. A, B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철을 먹고 나서 안 먹고 나서 그거를 비교했는데 파란색은 철을 먹기 전이고요, 요 빨간색은 철을 먹은 후입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른 것들도 보면은 전부 다 빨간색이 위에 있습니다. 요거는 대장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균 증식은 철이 있을 때 더 빨리 된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단 이제 최신 연구뿐만 아니라 과거도 수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는데, 항생제 한국령 연구에서 철분을 같이 있게 하면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왜냐, 철분이 균 증식을 촉진하니까. 상처에 달걀 흰자를 바른다. 여기에 철분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균 증식이 줄어든다. 같은 걸로 모유의 락토페린도 역시 신생아 감염에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흑사병에서도 이 철분이 충만한 성인 남자에게 더 취약했고, 아이들이나 월경하는 여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적었다. 자, 월경하면은 피를 많이 쏟게 되니까 철분이 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뭐 빈혈 이런 거는 철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사례만 봐도 철분이 많으면은 균 증식이 더 잘 일어나서 뭔가 감염에 취약해진다. 그래서 급성 감염 기간에는 철분을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감염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왜냐면은 균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방어 기전으로 세균 감염이 인지되면은 혈중 철 수치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철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급성후일 때 이러지만은 장기적인 뭐 만성 감염이나 면역 기능 저하, 그럴 때는, 그리고 빈혈기가 있을 때는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뭐 사람이고 세균이고 할 거 없이 철분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또 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원충 같은 경우에 얘도 이제 철분을 끌어당겨서 생존을 하죠. 철분을 좋아합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자, 요게 페롭토시스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원충도 정상세포랑 달리 역시 철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 우리가 암도 철분을 많이 더 머금고 있죠. 그래서 철분에 의해서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요런 특징을 갖는 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철을 좋아해서 철을 많이 머금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철을 좋아해서 철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죽인다. 역시 마찬가지로 암세포도 DNA 복제하는 과정에서 살당량의 철분을 필요로 하는데 철분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활성산소를 만들게 해가지고 죽이는 방법. 자,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당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있는데, 당분 과섭취가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대략 50%나 낮추게 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복합당분은 괜찮지만은 단순 정제당인 설탕은 섭취 후 한 2시간 후에 식균작용을 낮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오렐 아이온, 그러니까 입으로 철분을 섭취하면은 박테리아가 성장이 촉진됩니다. 일반적으로 철분 부족 이런 것들은 임산부나 어린이들에게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철분을 많이 섭취하면은 박테리아가 또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뭐든 이제 적정량이 중요하죠. 참고로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3일에 퍼블리시드 된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로스 레이트, 세균의 증식 속도는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랑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P-밸류가 굉장히 낮죠. 이 트랜스페린이 뭐냐면은 음식물의 철분을 간장, 비장, 골수에 보내는 혈장 속의 당 단백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철이랑 결합해서 철을 운반하는 혈청 단백질이 트랜스페린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운반하는 단백질의 세츄레이션이랑 그로스 레이트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